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총 기획을 맡은 최문정입니다. 맛있는 클래식은요, 여러 나라의 음식을 우리가 즐기듯이 사람들이 클래식을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하지만 TV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쉽고 재미있네, 그리고 들었을 때 아는 곡이었네, 이거 들어봤던 거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즐기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혜영입니다. 오늘 저는 피아노를 맡았는데요. 바이올린과 첼로 선생님과 함께 트리오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성악 선생님과 함께 아름다운 곡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포핸즈로 최문정 선생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연탄곡을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고 재미있는 음악을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정난영입니다. 저는 이번 맛있는 클래식 소프라노로 성악을 하게 됐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리아, 오페라 아리아 한 곡과 그다음에 첫사랑에 대한 곡을 연주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랑에 대한 곡을 많이 연주하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위드 코로나로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클래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늦가을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대면 연주를 일단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라도 이렇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맛있는 클래식은 패밀리 렉처 콘서트로 사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서트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들을 골라 즐기듯이요. 사실 베르포크 시대가 오늘 주제인데 그 주제에 걸맞는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이제 맛있는 음악들, 듣기 좋은 음악들이 어렵지 않은 음악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본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앞에 에디트 피아프로 프랑스에 대해서 그냥 어떤 향수, 그리고 또 여행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여러 번 다녀오시잖아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쪽 문화가 많은 곳을. 그래서 시간 여행을 가듯이 좀 편히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호응 아낌없이 주시고요. 저도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가족과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무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베레포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레포크라는 말은요, 라벨라 에포크라고 아름다운 시절을 얘기하는 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유명한 예술가들이 너무나 많이 10년 동안 나왔거든요. 이 시대에 나온 사람들만 나열해도요, 정말 많은 분들을, 아, 이 사람이 이때 나왔던 사람이야? 이 사람, 특히 코코 샤넬도 이때 나왔던 거고요. 뭐 해밍웨이라든지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뭐 마네, 모네, 인상주의 화가부터 너무나 많은 화가, 음악가들이 모두가 거의 다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술적인 어떤 영감을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의 이 풍요로웠던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 대표적인 과학자들도 많거든요. 파스텔을 아시죠? 파스텔도 이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평화로우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굉장히 꾸미고 연주를 가고 살롱 음악회가 또 열려지기도 하고요. 중상층 사람들은 악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기차, 증기기관차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또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어떤 여가를 즐기는 것들이 또 다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일단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말씀 안 하시겠죠. 뭐 달팽이 요리라든지 아이들만 해도 에펠탑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라벨라 에포크, 이 베레포크 시대는요, 사실 프랑스의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프랑스를 많이 모여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보면 어떠세요? 되게 화려하고 또 왈츠, 독일 말로는 왈츠라고 하는데요. 이 왈츠가 또 유행하던 시기도 맞물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가 시간을 내어서 춤도 추고 악기도 배우고 이런 시대가 바로 벨 에포크 시대입니다. 여자들의 옷차림 보세요. 엉덩이에 뽕을 넣고 막 머리는 여기 위까지 막 올리고 가발일 정도로 정말 저렇게 하고 양산을 쓰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달팽이 요리 보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어떤 그 곳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이시는 물랑루즈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요. 이 물랑루즈는 파리에 가시면 꼭 코스에 많이 끼어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물랑이라는 것은 물레, 그리고 물랑루즈 할 때 루즈가 이제 빨강을 뜻하는데요. 여러 예술가들이 이곳에 성지처럼 모여서요. 술도 먹고 토론도 하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작은 선술집이었어요. 사실은. 이 여기 보이시는 이 화가가 바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오기스트 르누아르입니다. 이 르누아르는요.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기를 굉장히 원했고 또 그림도 아름다운 그림들만 있습니다. 르누아르가 그린 이제 물랑루즈 안에를 들어가 볼게요.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한 번은 봐야 될 명화이거든요. 물랭드라 갈라트 이 시대 작은 선술집 모습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린 물랑루즈가 있는데 르누아르가 그린 이 물랑루즈 그림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 사람들의 소통하는 모습들이 특징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모여서 친구들과의 수다 그리고 춤 그리고 또 술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면서 이곳이 사람들의 어떤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자, 르누아르의 그림 중에는 이렇게 여인들의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르누아르가 그린 어떤 한 집안의 자매인데요. 머리, 그리고 또 레이스, 뭐 주름 하나까지도 너무나 섬세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때쯤에 중상층의 이런 자매를 가르치러 이제 가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그린 건데 어떠세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죠. 그 머리 빛깔까지도
특히 여자들의 단추 하나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그렸던 르누아르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선상에서의 파티입니다. 선상에서의 파티인데 선상에서 오후에 배 위에서 즐기는 지금 친구들을 포착한 겁니다. 르누아르는요, 사실 부르주아틱한 삶을 굉장히 동경했던 화가였습니다. 자신은 가난했어요. 예쁜 것만 그리고 예쁘게 남겼지만 자기 자신은 가지고 있는 건 없었어요. 사실 바게트빵 하나도 사 먹을 정도의 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또 마음의 여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예술가죠. 이 당시에는 밀짚 모자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모자를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선상에서 파티를 보세요. 그림 모델료가 없었기 때문에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을 거의 그리면서 모델 대신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모델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의 포착해서 친구들을 그리는 거 이 부분만으로도 굉장한 그림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유명한 예술가들이 사실은 몇 명이나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를 들고 있는 이 여인이 보이시나요? 이 강아지를 들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르누아르의 아내가 됩니다. 알린 샤리고라고요. 자,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르누아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3종의 무도회 세트인데요. 뭔가 다른 듯 안 다른 듯 셋이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 그림이 다 다른 장소예요. 다른 배경인데 여자도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은 또 모델이고 한 명은 아까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아내이거든요. 만일 내가 이 그림 속의 여인이라면 어디서 춤을 추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그림이 머리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내는 누굴까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르누아르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죠.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르누아르의 애인이자 사랑했던 모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시대 화가들은 모델들과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늘 그 여자를 그려야 하니까 서로를 알게 되는 어떤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8세기 중엽에 왈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하면서 이 비엔나 왈츠가 그 당시에 이제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르누아르 그림에는 그때 당시 어떤 아름다움, 왈츠에 대한 아름다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세 가지 그림 한 번만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모자가 막 떨어져 있어요. 저 밑에 보면 굉장히 즐기는 중인 것 같아요. 아내가.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시선을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요, 왈츠를 추고 있지만 남자를 쳐다보고 있지는 못해요. 자기 남자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모델로서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르누아르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도 봤었을 때는 아주 우아하거나 엣지 있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세 번째 그림 도시의 무도에서는 어떠세요? 굉장히 우아합니다. 예, 이것도 세 번째 그림도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여자 수잔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3종 세트의 이 무도회 세트는요, 항상 어딜 가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첫 곡으로 왈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왈츠. 자, 항상 꿈꾸듯 즐겁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줄리엣의 왈츠입니다. 구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껴가지고요. 굉장히 성악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말투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잘 들으셨죠?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을 때 불었던 그 원곡 달콤한 말치거든요. 르누아르 그림 속에서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속삭이고 있는 거, 춤추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왈츠의 특성을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박자라서 아까 반주 들으셨어요? 쿵짝짝 쿵짝짝 이런 느낌들을 알고 들으시면 왈츠풍이네 라는 어떤 센스로 음악을 들으시면서 상당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벨 에포크 화가 중에 툴루즈 로트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추악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아무 데서나 추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앞서 말씀드린 르누아르랑은 다르게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요. 귀족 출신이었고요. 굉장히 돈이 많았던 화가였습니다. 유전병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14살에 키가 멈추는 장애를 가졌었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야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상처가 많은 화가였습니다. 파리의 보헤미안적인 요소를 아주 특징적으로 잘 살려냈고요. 물랑루즈의 밤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몫을 했거든요. 물랑루즈에서 나오는 어떤 무대 포스터 같은 것들, 공연 포스터 같은 것들, 뭐 인테리어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물랑루즈 안에서요. 이 독특한 포스터들을 만들면서 그 당시 벽에 있는 포스터들을 공연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3일이면 다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나 잘 그려서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50년, 300년이 지났어도 정말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있는 색깔 하나로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게 첫 번째 로트렉의 포스터인데요. 물랑루즈의 어떤 느낌을 여기에 다 담은 거죠. 그때 당시 물랑루즈에서는 캉캉 춤을 추는 게 또 유행이었거든요. 가수들이 노래에 샹송을 부르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얼마나 다리가 많이 올라가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무용수들에 대한 잘한다 못한다 이런 점수가 매겨지곤 했다고 합니다. 물랑루즈의 유명한 가수 샹송을 아주 잘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아리스티드 브리앙이라는 사람인데 빨간 목도리를 늘 하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하층민들의 애환을 담고 샹송을 불러서 그런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툴루즈 로트렉이 있었던 1899년 물랑루즈의 오픈 당시입니다. 저 시대는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변혁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까 줄리엣의 왈츠를 들으셨던 것처럼 물랑루즈가 르누아르는 되게 아름답고 소박하면서도 행복하게 표현됐었잖아요. 똑같은 물랑루즈에서 춤입니다. 그런데 로트렉이 그린 그림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이 다른 이유가 아마도 메인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색감 자체도 아까 르누아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둡잖아요. 직업 여성들도 그 안에서 있는데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아마 로트렉은 이렇게 잡아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림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둡고 이제 소통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다 보니까 매우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바로 로트렉이었거든요. 르누아르는 좀 상반되는데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몽마르트에서는 그 하층민들을 그려주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귀족 출신이었지만
그들과는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진 게 많았지만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화가들이나 음악가들에게 뭐 연습실을 빌려준다든지 경제적인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준 화가입니다. 그중 정말 사랑했던 여인 수잔 발라동입니다. 수잔 하니까 아까 르누아르의 그림에서도 잠깐 왈츠부 3종의 무도회 세트에서도 기억나시나요? 아내 말고 그림 모델이었던 또 수잔과 이렇게 사랑을 나눴었는데요.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이 둘은 사실 상처를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잔이라는 사람도 사생아였고 또 미혼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그림은 배울 데가 없고 그래서 모델을 하면서 담 넘어서 그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 화가들하고 컨택이 되게 많았겠죠. 로트렉의 시선에서 이 수잔은요 그렇게 좀 힘들어 보였던 건가 봐요. 그래서 외면당한 사람들을 그려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던 사람이 바로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과 같은 사람도 화가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듣는 클래식 음악도 똑같습니다. 같은 곡을 쳐도 어떤 사람이 치느냐 해석과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음악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또 케이팝만 봐도 가을 아침을 뭐 양희인 버전이나 아이유의 버전으로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른 것과 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곧 들려드릴 슈베르트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외롭고 쓸쓸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만큼은 그를 굉장히 응원했고요. 600곡이 넘는 가곡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시인들에게 또 영감을 받았던 음악가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세레나데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슈베르트는 조금 다릅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는 좀 슬퍼요. 왜 슬플까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별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서 너무나 이별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을 때 이 여자를 만날 수는 없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세레나데를 행복하게 이제 불러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영감이 떠올랐나 봐요. 셰익스피어의 시를 보다가 이 시의 영감을 받고 곡을 몇 분 만에 쓴 건데요. 지금도 드라마나 OST 음악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슈베르트 세레나데 한번 옛사랑을 좀 추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